살을 빼는 방법은 인터넷에 치면 수천 개가 나옵니다. 원푸드 다이어트, 저탄고지 다이어트, 간헐적 단식, 디톡스 주스, 공복 유산소. 다들 이게 정답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을 빼고 싶은 이유는 특정 기간 내에 살을 빼고 다시 원래 체중에 돌아가기 위함인가요?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몸에 도달한 후 유지하는 건가요? 빨리 빼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근손실이 오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결국 요요가 오게 됩니다. 오늘은 최대한 빠르게 살을 빼는데 체지방만 빠르게 줄이고 근육은 지키는 똑똑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널리 알려져 있는 다이어트 방법들에 대한 건강적인 상식을 말씀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원푸드 다이어트입니다. 예를 들어 고구마 다이어트, 달걀 다이어트 같은 게 있죠. 많은 연예인들이 이 방법으로 다이어트 효과를 봤다고 해서 따라하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이 방식이 왜 살이 빠질까요? 칼로리 섭취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고구마만 먹으면 탄수화물은 들어오지만 단백질과 지방은 거의 없습니다. 달걀만 먹으면 단백질은 들어오지만 섬유소, 탄수화물,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즉, 특정 영양소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결핍되니 자연스럽게 총 칼로리 섭취량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고구마만 1kg 먹어도 1200칼로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반 성인의 유지 칼로리가 2000칼로리 전후라면 단순히 칼로리 적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살이 빠지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영양 불균형, 즉 단백질 부족은 근손실로 이어집니다. 또한 필수 지방산 부족은 호르몬 불균형을 만들어냅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부족은 피로, 탈모, 면역력 저하로도 이어집니다. 즉 체중만 줄고 모든 신체 기능이 저하가 돼요. 정리하면 단기간으로는 체중이 빠집니다. 하지만 체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과 수분까지 같이 빠져서 장기적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 저탄고지. 탄수화물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지방 위주로 먹는 방식이죠. 이 방법이 인기 있는 이유는 체중계 숫자가 빠르게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이 줄면 몸속 글리코겐이 빠지고 글리코겐과 결합된 수분도 같이 빠져요. 그래서 첫 일주일에 2-3kg씩 빠지기도 합니다. 장점은 분명합니다. 혈당 변동이 적어 폭식 충동이 줄고 지방을 많이 먹기 때문에 배고픔이 덜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큽니다. 한국식 식단과 맞지 않아요. 밥, 면, 빵, 국물 음식까지 다 제한해야 하니까 오래 못 갑니다. 섬유소 부족으로 변비가 생기고 장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고강도 운동할 때는 탄수화물이 없으니 힘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일부 사람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탄고지는 단기간 체중 감량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다이어터라면 에너지가 부족해져 근육량 유지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디톡스 주스와 극단적인 단식입니다. 며칠 동안 녹즙, 클렌즈 주스만 마시거나 하루에 한 끼만 먹는 방식인데요. 효과는 단기간에 확실합니다. 체중이 뚝뚝 빠집니다. 그 이유는 칼로리와 나트륨, 수분을 동시에 줄이기 때문이에요. 몸에 저장된 글리코겐과 수분이 빠져서 체중계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체지방보다는 수분과 근육이 먼저 빠진다는 겁니다. 단백질과 필수 지방산이 부족해져 면역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곤해집니다. 네 번째는 간헐적 단식입니다. 대표적으로 16, 8, 즉 하루 16시간은 공복, 8시간 동안만 식사하는 패턴이 많습니다. 장점은 꽤 명확합니다. 식사 시간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칼로리 섭취가 감소합니다. 인슐린 민감성이 좋아지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비교적 사회생활과 병행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어요. 8시간 동안 폭식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단월적 단식이 아니라 8시간 집중 폭식입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손실이 오고 결국 대사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섬유질 모두 골고루 드셔야 해요.
따라서 간헐적 단식은 제대로만 하면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 중 하나지만 아무 때나 굶고 아무거나 먹는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실패합니다. 마지막은 공복 유산소입니다. 아침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걷거나 뛰는 방법이죠. 공복 상태에서는 체지방을 연료로 쓰는 비율이 조금 올라갑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장시간 고강도로 하면 근손실이 빨리 옵니다. 에너지가 없으니 운동 강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즉, 완급 조절이 필수인 운동인데요. 가장 좋은 활용법은 이겁니다. 아침에 가볍게 30분 정도 빠르게 걷기 또는 근력 운동 후에 짧게 공복 유산소를 붙여서 지방 연소를 도와주는 것. 즉, 공복 유산소는 다이어트의 메인 무기가 아니라 보조 수단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더 똑똑하게 식단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바로 기초 대사량과 유지 칼로리 계산입니다. 다들 캡처할 준비하시고 계산기 꺼내세요. 기초 대사량은 내가 하루 종일 가만히 누워 있어도 숨 쉬고 심장 뛰고 체온 유지하는 데 쓰이는 에너지입니다. 여기에 활동량이 더해져서 총 유지 칼로리가 됩니다.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나는 왜 살이 안 빠지지? 하고 답답할 때는 사실 칼로리 계산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기초 대사량 구하는 표를 보여드릴게요. 캡처하고 계산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예를 들어 30세 남성, 키 170cm, 몸무게 65kg이면 약 1600칼로리를 소모하고 30세 여성, 키 160, 몸무게 58이면 약 1350칼로리를 소모해요. 이게 바로 기초 대사량이에요. 그럼 유지 칼로리를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에 활동 지수를 곱합니다. 이미지를 참조해 주세요. 아까 예시 남성을 주 3, 4회 운동하는 사람으로 잡으면 1650칼로리 곱하기 1.55는 약 2480칼로리. 이게 유지 칼로리입니다. 그럼 다이어트를 하려면 여기서 500에서 700칼로리를 빼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더 안 먹는다면 근손실로 이어져 기초 대사량 자체가 낮아질 수 있어요. 즉, 하루 1800에서 2000칼로리로 식단을 맞추면 체지방이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하면 그냥 덜 먹어야지 하고 무작정 굶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계산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제 칼로리를 알았으니 그 칼로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백질, 지방, 그리고 활동량에 맞춘 탄수화물이에요. 1. 단백질. 단백질은 근육을 지켜주는 방패이자 포만감을 유지시켜주는 무기입니다. 체중 1kg당 하루에 1.6부터 2.2g을 먹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0kg 라면 120, 150g 정도. 닭가슴살, 생선, 고기, 달걀, 두부 등을 다양하게 섭취하세요. 이 지방. 많은 분들이 지방을 완전히 줄여야 살이 빠진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지방은 호르몬 합성, 세포막 구성, 뇌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0.8g 필요합니다. 70kg이라면 하루 50, 60g은 먹어야 하는 거예요. 좋은 지방은 아보카도, 올리브오일, 견과류, 등 푸른 생선에서 챙기세요. 3. 탄수화물. 기본 원칙은 체중 1kg당 2, 3g이에요. 예를 들어 몸무게가 7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140g에서 210g 정도의 탄수화물을 먹는 게 적당합니다. 만약 빠른 감량이 목표라면 키로당 2g 수준으로 낮추세요. 근육을 키우거나 고강도 운동을 자주 하는 분들은 키로당 3g까지는 먹어도 괜찮습니다. 탄수화물에도 좋은 게 있고 피해야 할 게 있습니다. 좋은 탄수화물은 현미, 듀럼밀, 고구마, 통곡물빵, 채소 같은 복합 탄수화물이에요. 이런 것들은 천천히 소화돼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오래 포만감을 줍니다. 하지만 과자, 라면, 빵, 설탕 음료 같은 가공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지방이 잘 쌓이니까 꼭 피하세요. 이제 운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하면 유산소부터 떠올리지만
사실 다이어트 성공의 핵심은 근력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살이 더 안 빠져요. 근육은 다이어트의 엔진입니다. 운동은 대근육 위주로 사용해주는 게 적은 시간에 최고의 효율을 뽑는 데 좋습니다.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유산소. 근력 운동만 하면 체지방 연소 속도가 더뎌집니다. 그래서 유산소를 적절히 섞어야 합니다. 저강도 걷기, 고강도 인터벌, 러닝, 자전거, 수영 등 본인의 기호에 맞게 고릅니다. 공복 유산소를 한다면 무작정 아침에 굶고 뛰는 게 아니라 근력 운동을 한 뒤 20-30분 정도 붙여주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에너지원으로 지방을 활용하는 비율이 올라가면서 체지방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살 빼는데 운동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도 꽤나 중요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 식후에 10분 정도 걷기는 혈당을 낮춰주는 가장 효율적인 운동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다 보면 큰 차이를 만들어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가장 운동과 식단만큼 중요한 것은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그렐린이라는 식욕 호르몬이 늘어나고 렙틴이라는 포만 호르몬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밤마다 폭식이 터지는 거예요. 또 스트레스가 쌓이면 코르티솔이 증가해서 복부 지방이 늘어납니다.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숙면, 자기 전 스마트폰 줄이기,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빠른 다이어트를 하면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굶기. 단기간에는 살이 빠지지만 사실상 근손실만 옵니다. 결국 대사가 떨어지고 요요가 오게 됩니다. 유산소만 죽어라 하기. 체중은 빠지지만 근육이 다 빠져서 몸이 처지고 기초 대사량이 낮아집니다. 극단 식단, 원푸드, 저탄고지, 디톡스 주스 등 단기간 효과는 있어도 오래 못 가고 영양 불균형 때문에 건강을 해칩니다. 수분 줄이기. 짧은 시간에 체중이 줄었다고 좋아하지만 사실 지방은 그대로고 단순히 수분이 빠진 겁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빠르면서도 지속 가능한 방법만이 진짜 다이어트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살은 극단으로 빼는 게 아니라 칼로리 적자 플러스 단백질 확보 플러스 근력 운동 플러스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로 빼야 한다.